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통합과학 이거 통합과학 5투 책이죠. 178페이지고요. 오늘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요. 산과 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뒤에 쭉 넘겨보시면은 몇 페이지냐? 쭉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산과 염기가 아니라 188페이지에 보시면은 18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화 반응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중화 반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산과 염기라는 걸 배우는 것 뿐이에요. 중학교 때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는 중등 과정에서 산과 염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 중화 반응이라는 거를 살짝 배워요. 자, 그런데 고등화학에서는 산과 염기가 부가 과정이에요. 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 과정에서는 중화 반응만 중요해요. 그러면 통합과학은요, 요 딱 중간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산과 염기에 대해서도 그럭저럭 얘기를 하고요. 중화 반응에 대해서도 그럭저럭 얘기를 해요. 딱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산과 염기에서 자, 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염기의 종류에는 뭐가 있으며 산의 공통적인 성질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종류가 뭐뭐뭐 있는데 그런데 무슨 산은 무슨 특징이 있고 무슨 산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무슨 염기는 무슨 특징, 무슨 염기는 무슨 특징 이런 거 배웠었어요. 그리고 중화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배우고 말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산 염기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중등 과정에서 배운 거 이상은 안 얘기해요. 절대로. 대신 중화 반응을 계산하는 걸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78페이지에 가시면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78페이지 한번 쭉 훑어보면 알겠지만은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맞아요. 또 심지어는 선생님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배운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네요. 네, 역시 또 맞아요. 자, 산의 특징 볼게요. 산성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얘는 물에 녹이면 무슨 양이온을 내놓는다?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을 내놓는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온이 누가 오느냐? 에 따라서 무슨 산이냐? 뭐 염산이면 염산, 황산이면 황산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산, 거기 나오는 거 볼게요. 황산, 아세트산, 탄산, 그 다음에 질산.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 책에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식을 보시면은요, 염산, HCl 하나만 해볼게요.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눠지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거기 보시면은 H2SO4라고 되어 있는 애 있어요. 자, 이거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은 황산이에요. 황산인데 이 황산이 조금 특이해요. 황산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H 플러스하고 SO4 마이너스인데 SO4 E 마이너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H 플러스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을 텐데 크게 E라고 붙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차이예요? 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산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게 중요하진 않는데 나중에 중화 반응 배울 때 중요해서 그런데 얘는 물에 하나가 녹으면은 H 플러스 하나와 Cl 마이너스가 각각 양이온 하나와 음이온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황산이라는 건 특이하게 얘 한 개가 물에 녹잖아요. 원래는 1몰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몰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한 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가 한 개가 물에 녹으면 음이온은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SO4 E-짜리가. 그런데 이놈의 양이온이 몇 개 만들어져요? H 플러스라는 이온이 하나, 두 개 만들어져요. 아, 얘는 물에 녹으면 한 개가 만들어지지만 H 플러스가 얘는 한 개가 녹으면 H 플러스가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1가산이라고 부르고요. 하나 만들어진다고. 얘는 2가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나당 두 개씩 H 플러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황산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2가산 나오는 건 저 황산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세트산 나오는데 아세트산은 H 플러스 하나 만들어지고 H3COO 마이너스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써있죠. 얘도 일가산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살짝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염산하고 황산은 강산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약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특징 볼게요.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그 다음에 신맛이 나고 그 다음에 물에 녹으며 이온화함으로 수용액에 전류가 흐른다. 아, 이것도 똑같죠. 중학교 때하고. 자, 그런데 중학교 때 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전류가 잘 흐르면 강산, 전류가 잘 안 흐르면 약산. 왜? 내가 HCl을 물에 녹이잖아요. 그럼 HCl을 물에 녹으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많이 분리가 돼요. 대부분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약산이에요. 얘는 강산이고 얘는 약산인데 약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이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CH3COOH라는 게 분자 상태로 거의 다 존재를 하고요. 아주 약간만 H 플러스하고 CH3COO 마이너스로 분리가 돼요. 얘는 대부분이 다 분리가 되고 얘는 몇 개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물속의 이온이 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잘 흐르고 얘는 전류가 잘 안 흐르고. 그래서 물에 넣었을 때 분자 상태가 아니라 이온 상태로 많이 바뀌는 애들을 강산. 이건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약산인 애들은 분자 상태로 많이 존재하고 이온 상태로 많이 안 바뀌는 애들을 약산, 약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산이 됐건 염기가 됐건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잘 흘러요. 왜? 이온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금속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그네슘이나 아연 이렇게 반응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일단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느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금속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강산이다. 수소기체가 조금 발생하다. 그만큼 약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거기 보시면 탄산칼슘이라고 되어 있죠. 탄산칼슘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긴 하는데 얘는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라고요. 요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했잖아. 에이, 그래도 중졸이잖아. 중졸. 그치?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초졸은 아니다. 이제 중졸이다 라고요. 그쵸?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은 나중에 한 번에 외울게요. 그 다음에 페로프탈레인 용액을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은 나중에 한 번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3 주변의 산성물질 해갖고 이게 통합과학이다 보니까는 요런 것들 가끔 물어봐요. 뭐 레몬, 식초 이런 것도 다 산성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래서 좀 알고 계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보면은 무슨 실험장치 나오는 거 있는데 이것도 질산칼륨 수용액에다가 뭐 묽은 염산을 묻힌 실 올려놓고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냐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냐 이거 중학교 때 봤던 거죠. 중학교 때 봤던 거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이 할게요. 요거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염기. 자, 산하고 염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라 개괄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문제 풀면서 그냥 할게요. 이거는. 자, 염기. 자, 염기는 공통사항이 하나 있죠. 염기는 자 물에 녹였을 때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을 내놓는다?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는다. 자,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자, 그럼 여기 붙어있는 양이온 뭐 B 플러스라고 해볼까요? 이 양이온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무슨 염기냐를 결정해 줍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NaOH 수산화 나트륨이죠. 자, 얘는 물에 녹이면 알다시피 OH 마이너스 하나, 얘 한 개가 녹았을 때 그 다음에 Na 플러스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도 일가 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시면은요 KOH도 괜찮은데 CaOH2 라고 돼 있고 거기 보시면은 수산화 칼슘이라고 써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요 물에 녹이면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OH-가 만들어지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CA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것도 맞는데 참고로 CA 플러스가 2가 양이온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OH-는 1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개수 맞추려다 보니까 2 이렇게 되죠.
얘는 얘가 하나 물에 녹으면 전체가 하나 물에 녹으면 얘는 하나 이온이 만들어지지만 음이온이 몇 개? 2개 만들어지는 이가 염기, 이가 염기.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 중화 반응할 때 물에 하나가 녹았을 때 H 플러스가 몇 개, OH 마이너스 몇 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얘하고 황산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은 문제에서 딱 나오면은 그냥 표시해 놓으세요. 이가라고 딱 써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계수 맞출 때 안 틀려요, 절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됐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해갖고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표시 하나 안 틀려요, 여러분들. 중학교 이거 있잖아, 오투책인데 중학교 오투책 한번 펴보시면요, 요거 고스란히 있어요. 똑같이 내용도 하나 안 바뀌어요.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난다. 쓴맛이 나고 물에 녹아 이온화되므로 수용액에 전류가 흐른다. 얘도 역시 전류가 많이 흐르면 강염기, 전류가 적게 흐르면 약염기. 아, 강자가 붙는 거하고 약자가 붙는 거는 결국은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잘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잘 분리가 되면 강자를 붙이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가 잘 안 되면은 약자를 붙이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 보신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 아까 산에서는 금속은 수소기체,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 기체였죠. 하지만 저기 보시면 염기에서는 둘 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므로 손으로 만지면 미끌미끌하다라는 얘기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붉은색 리트머스하고 페노프텔린 용액 그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지시학 색깔이 이거는 나중에 한 번에 표로 해서 한 번에 합시다. 그냥 아, 색깔 변화를 어떻게 하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주변에 염기성 물질 해갖고 그거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하수구 세정제. 하수구 세정제가 강염기예요. 그 다음에 제산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켜놨구나. 방송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 겔땡땡 있잖아. 그 있잖아, 겔인데 지켜주는 애, 지켜주는 겔 있잖아. 그 포스 있는 애 있잖아. 있잖아, 그 겔. 걔네하고 요즘에 돈 이렇게 나오는 약도 있더라고요. 소방관 모습 나오고 이렇게 확 이렇게 뿌리는 거 선전 나오는 거 있어. 여러분들은 제산제를 안 먹는 게 정상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대학을 가서 친구들과 OT와 MT를 많이 하다 보면 전날 왕게임 뭐 술게임도 좀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마시다 보면 다음날 속 쓰려 그러면서 다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먹는 게 제산제예요. 참고로 제산제 먹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치약도 여러분들 염기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 닦으면 이가 산성이 돼요. 아셨죠? 산성이 돼서 뭐 이를 썩히게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닦는 거 참 귀찮아요. 그쵸? 전동 칫솔은요, 여러분들 혁명이에요, 혁명. 아침에 일어나서 팔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편해. 탁 취향 딱 묻히고 이러고만 있으면 되잖아. 졸고 있으면 졸고 있으면 이 닦아주잖아. 또 겁나 잘 닦아요. 또 닦기도 또. 개운해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닦기 싫으면 한 번씩 그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한번 싹 받으면 또 깨끗해지잖아. 또 그치? 괜찮더라고요. 치약, 염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틀려라. 여러분들 179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3번 문제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로 좀 한번 채워보실래요?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못하면 앞에 거 찾아보고 하세요. 여러분들 어디냐? 179페이지 문제 3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설마하는 마음으로 앞에 찾아보고 하는데 정말 찾아보고 있네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죠? 자, HCl 있고 두 번째가 H2SO4, 세 번째가 CH3, COOH고 네 번째가 KOH,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aOH2.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 엔간하면 주기율표 한 1번에서 20번까지는 좀 외워놓읍시다. 나중에 화학할 때 또 도움 되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잠깐만 유튜브에 잘 올라가고 있나 좀 한 번만 확인하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1번 같은 경우는 1가니까 H 플러스하고 뭘로 나누면 되죠? Cl 마이너스로 나뉘면 되고요.
얘가 문제죠. 얘가 2가죠. 이가 2가죠. 그러면은 H 플러스인데 여기가 SO4 몇 마이너스예요? 2 마이너스니까 여기 얼마? 2 붙여주셔야 되고요. 얘는 1가니까 상관없죠.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얼마? CH3, COO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는 얘도 1가니까는 얘는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뉘면 돼요. 그런데 얘가 또 2가죠? 2가 염기죠. 얘는 뭘로 나뉘어야 돼요? CA 몇 플러스? 2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인데 이게 몇 개? 2개.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요거 꼭이에요.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이가산이랑 이가염기는 꼭 구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아차 하고들 많이 넘겨요. 자, 넘어가죠. 자, 거기 보시면 지시약 색깔 나오네요. 자, 지시약. 여러분들 지시약이 나오는 게 리트머스 종이,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발음 조심해야지 BTB 용액이에요. 그죠? BT 끝자 바뀌면 큰일 나요. 거기 잘못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산성일 때, 얘가 중성일 때, 얘가 염기성일 때. 자, 색깔 볼게요. 자, 리트머스 종이는 자, 푸른색이 무슨 색이 된다? 붉은색이 된다. 여러분들 리트머스 종이는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붉은색이 그러니까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산이면 염기는 무조건 붉은색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푸른색이 변한다가 반대예요, 무조건. 이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꼭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알았죠? 저 어렸을 때 왼쪽 오른쪽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갖고 한 놈만 팼어. 오른쪽. 아니면 무조건 왼쪽.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만 하세요. 그 다음에 중성일 때 색깔 변화가 없어요. 푸른색은 푸른색, 붉은색은 붉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 무, 중성에서도 무,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붉은색이에요. 아, 그런데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빨간색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돼요. 빨간색이나 붉은색이나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이거는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이 됐니? 그럼 붉은색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이 됐니? 그러면은 푸른색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이 됐니? 그럼 파란색으로 대답하는 게 맞대요. 빨강에는 파랑, 붉은색에는 푸른 이렇게 하는 게 맞대는데 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합디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주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는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게 붉은색이고요. 붉은색, 노란색, 노란색이 나오는데 책에 따라서는 이게 뭐 오렌지, 뭐 다시 뭐 약간 붉은색을 만들고 오렌지색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있어가지고 메틸 오렌지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제일 잘 나오는 게 BTB 용액. BTB 용액은 꼭 외우셔야 돼요. 노, 초, 파. 요건 꼭 외우셔야 돼요. 얘는 무지 잘 나와요. 그래서 BTB 용액 갖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정도는 잘 외우셔야 되고 의외로 쉽게 내주는 게 리트머스 종인데 의외로 잘 헷갈리는 게 또 리트머스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만 잘 해놓으세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저 같으면 어떻게 썼냐면 시험 전날, 아니 시험날 바로 직전에 봐. 한 말 하나만 봐. 아, 푸른색이 붉은색, 푸른색이 붉은색, 푸른색이 붉은색이 누구? 산성. 이렇게 막 달달달 외우고 있다가 시험지에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름도 안 써. 제일 먼저 그거부터 여기다 써라. 그럼 되잖아. 그럼 안 틀리겠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연지시약 나오는데 여러분들 천연지시약 갖고 시험에 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도 있구나. 자, 그런데 천연지시약은 누가 천연지시약이니?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이런 건 많이 물어봐요. 거기 보시면은 무슨 물질이 거기 보면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천연지시약이라고 한다. 왜 천연지시약이라고 하니? 이렇게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거꾸로. 그래 서술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거기 보시면 써있죠.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함으로 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즉
용액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가끔 이거 서술용어로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멘탈이 날아가요. 천연지시약은 왜 천연지시약일까요? 오씨 뭐라는 거야? 그쵸? 이 문구 꼭 써주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pH. 자, 원래 pH는 고1 때는 잘 안 물어봐요. pH를. 근데 고2 때는 pH를 잘 물어봐요. 상대적으로 고1 때는 지시학 색깔을 많이 물어보고요. 고2 때는 지시학 색깔보다는 pH 문제를 좀 더 많이 내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실험을 하면 이런 걸로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pH기는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에이, 학교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잘 꺼내지도 않고. 그래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pH, 소문자 P에다가 대문자 H를 쓰게 되는데, 이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수소 양이온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산성이 있고요. 중성이 있고요. 염기성이 있어요. 그러면 산성은 H 플러스 이온이 많은 게 산성이겠죠. 그러면 얘가 한 10에 한 마이너스 2승 정도 들어있고요. 얘가 10에 마이너스 7승 정도 들어있고요. 얘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정도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H 플러스 이온의 양을 나타낸 게 pH인데 산성일 때가 10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이온의 양이. 그런데 10에 마이너스 몇 승, 10에 마이너스 몇 승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길잖아요. 말하는 게. 그래서 앞단에 로그를 취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가 돼버리죠. 원래는 이렇게 로그 분의 1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절대값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가 되죠? 2, 7, 12가 돼요.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중성일 때가 pH는 7이에요. pH 7 그러면 중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숫자가 작아지면 오히려 산성이 더 강해지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pH 숫자가 커지면 산성이 더 약해지는 염기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중성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pH 3하고요. pH 2하고는 10의 마이너스 2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 관계죠. 얘하고 얘 사이는 수소 이온의 양이 10배 차이 나요. 10배 더 많은 거예요, 얘가. 그럼 4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4에서 3은 10배. 그럼 3에서 2는 다시 10배죠. 그럼 4에서 2는 몇 배? 100배 수소 양이온이 더 많은 거예요. 1학년 때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만 계세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pH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수소 양이온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pH 7이 중성이고 pH 7보다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 강산이 되는 거고, 숫자가 점점 커지면 강염기가 되는 겁니다. 라는 거고, 7의 근처에 있을 때가 약산성, 양염기가 되는 겁니다. 정도. 그리고 pH에서 1 차이는 얼마를 뜻한다? 10배. pH에서 2 차이는 몇 배? 100배를 뜻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pH 물질 해갖고 나와 있는데, pH가 나와 있는데, 의외로 헷갈리는 거. 탄산음료가 산성인 건 잘 알고 있어요. 친구가 속쓰리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탄산음료 사서 먹이면 돼요. 그럼 좋아하겠죠, 친구가. 자, 그런데 의외인데, 거기 보시면은 우유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속 쓰릴 때 우유 마시면 안 돼요. 더 속 쓰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먹진 않겠지만 비누가 염기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가정 시간인가 이럴 때 보면은 중성세제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중성. 선생님, 중성세제는 중성인데요? 맞아요. 중성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누는요, 그 중성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혹시 그 하얀색 빨래비누 혹시 본 적 있어요? 정말 진짜 그냥 빨래비누. 요즘 여러분들은 거기 보기 힘들걸요? 집에서 그냥 세탁기에다 놓고 하니까. 그 옛날 진짜 그 빨래비누라는 거, 그게 정말 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중성세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됐고. 그 다음에 하수구 세정제, 이거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알았죠? 이거 강염기예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죠? 지시약, 천연지시약을 쓸 수 있는 이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천연 지시약이 되는 이유. 천연 지시약의 조건.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외우셔요. 페노프텔레인 용액 무무불, 무무빨. 그 다음에 BTB 용액 노초파.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는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산이면은 산에 갔더니 푸른 게 붉게 변하더라. 뭐 이런 거 하시던지.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렇게 말 고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여러분들 안 외워지면 뭐 그렇게 합디다. 뭐 산에 갔더니 푸른 산이 붉게 변했더라. 뭐 그런 거 하시던지. 나름 괜찮았죠? 자, 그럼 넘어가죠. 자, 넘어가시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181페이지에 보면 저랑 같이 풀 건 아닌데 181페이지에 보면 4번 보여요? 거기 가로 쳐놓고 거기 색깔 쓰는 거, 지시학 색깔. 그거 한번 써볼래요? 답은 요 앞에 나와 있어요. 요거 정도 외우셔야 돼요. 딱 보고 쓰지 말고. 하긴 안 되면 뭐 보고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모를 때 보고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모른다고 아예 안 보는 게 나쁜 거지. 자, 그럼 넘어갈게요. 뭐 할만 하겠죠? 요거 두 개는 딴 건 몰라도 요거 두 개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 몇 개만 같이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184페이지에도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6번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 6번 아까 설명 안 했었죠? 여러분들 185페이지에 6번 이거는 저랑 좀 같이 할게요. 페이지 185페이지의 문제 6번. 참고로 이 문제는 중학교 때도 고스란히 있었어요. 이 그림이. 기억이 안 나나? 괜찮아. 뭐 살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언젠가. 근데 고등학교를 여러분 뭐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망 써갖고 속된 말로 이렇게 추첨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정해놓고 시험 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첫 번째가 낫겠죠? 시험 보는 것보다는. 참고로 저희 때는 시험 봐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 거예요. 저보다 저희 부모님 때는 중학교를 시험 봐서 갔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는 시험을 안 봤거든요. 근데 중학교 시험 보니까 초등학교 때 시험 봐서 중학교 가고 아니지 초등학교가 아니지 그때는 국민학교지. 아 그래요. 저 국민학교 세대예요. 제 동생은 국민학교로 들어가서 초등학교로 졸업했고 저는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고. 자 6번 볼게요. 자 묽은 염산을 이용한 시럽이다. 자 묽은 염산 뭐예요? HCl이죠. HCl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뉩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질산칼륨을 묻혀놓은 용액이 있대요. 자 질산칼륨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글자에 질, 산, 칼, 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 얘 산이구나 그러시는데 얘는요. 산성도 아니고요. 염기성도 아니에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에요. 그럼 얘 왜 넣어줬냐? 얘가 물에 녹으면요. NO3- 하고요. K 플러스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묽은 염산을 묻힌 실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여기에 NO3- 도 있고 이쪽에도 NO3- 있겠죠? 여기 이렇게 써놔. NO3- 도 있고 여기도 NO3- 가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도 여기 좀 있고 K 플러스도 여기도 좀 있는데 실을 묽은 염산을 묻힌 실을 여기다 놨더니 얘네들 때문에 여기에 H 플러스도 생기고 Cl 마이너스도 이렇게 생기더라. 이렇게 이온이 잘 되라고. 그래서 이온화를 도와주는 용도지 이 실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색깔 변화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쪽을 A극이라고 연결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쪽을 B극에 연결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묽은 염산 실을 올려놓고 바닥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실로부터 A극 쪽으로, 자, 실로부터 A극 요쪽으로 붉게 변했대요. 여러분들 리트머스 종이가 어디서 산성일 때 푸른색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리트머스 종이에 붉게 만들어주는 무엇인가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이쪽으로 누가 H 플러스가 이동을 했구나요. 자, 그런데 이동한 거는 H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은 얘가 그럼 마이너스 극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K 플러스도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양이온 쪽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 거는 H 플러스도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도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붉은색의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건 누구죠? 리트머스 종이를 H 플러스인 수소 이온만이에요. 그럼 반대편으로는 누가 가죠? 반대편으로는 NO3 마이너스도 가고, 아니 자꾸 왜 이래 아까부터. NO3 마이너스도 가고, 그 다음에 누구? CM 마이너스도 이쪽으로 갔겠죠. 대신 얘네들은 여기는 플러스 극일 거고요. 색깔 변화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됐죠. 자, 그래서 각 양극으로 이동한 이온은 각각 몇 개씩이니? 그럼 두 개씩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에 영향을 미친 건 누구니? H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그래서 H 플러스 양이온 때문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새삼스러운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이거 고스란히 있어요. 오늘 처음 봤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자, 기억. 붉은색의 이동은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근 마이너스 극이고 B가 플러스 극이다. 맞네요. 자, 묽은 염산 대신 묽은 황산. 황산도 역시 산이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는 어떻다? 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신 만약에 염기인 물질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기인 물질은 OH 마이너스 때문이니까 이쪽으로 색깔 변화가 생기겠죠. 이때는 무슨 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줘야 돼요? 붉은색 리트머스를 깔아주고 푸른색으로 플러스 쪽으로 변한다가 돼야 되겠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187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1등급 도전 문제라고 되어 있죠? 187페이지. 페이지 187. 거기 보시면 1등급 도전 문제인데 저랑 몇 개 할까요? 두 개만 하죠, 두 개만. 1번하고 2번만 해보죠. 1번하고 2번.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되는 건 뭐 질문할 필요 없고. 자,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번. 자, 1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만 잠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번.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모니터 화면에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아저씨 같냐? 좀 나이 들어 보여요? 한 30대 초반? 그보다 덜 들어 보인다고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요 일단 쉬는 시간 보장해 드릴게요. 어디 가보면 형이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 자, 그러면은요 1번.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꼭 형이라고 불렀고 왜 저럴까 했는데 이해가 가요. 요즘에 좀. 예전에 알바할 때 꼭 과장님이 자기 어디 나가면 형이라고 부르래. 속으로 저 아저씨가 왜 저럴까. 참 잘해주셨는데 왜 저러지? 그랬었는데 내가 그러네 요즘에. 어느 순간인가. 자, 1번 보자. 자, 1번 이거 암모니아 분수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요 그림이 똑같이 있어요. 그쵸? 심지어는 칼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거기 붉은색 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거야. 자, 거기 보시면은요 암모니아 기체를 담아놓은 둥근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둥근 플라스크 밑에다가 여기다가 비커를 갖다 놔요. 여기다가 물을 담아요.
근데 이 물에다가는 뭘 같이 녹여놨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놨어요. 자, 근데 물은 중성이잖아요. 노란색으로 하고 있어. 물은 중성이다 보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려놔도 얘는 무색이에요. 그냥 색깔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이 상태인데 여기에 암모니아 기체, NH3라는 암모니아 기체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암모니아 기체는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포이드를 하나 이렇게 또 꼽아놓고요. 여기다 물을 조금 담아놔요. 이렇게. 여기다 물을 조금 담아놓고요. 물을 이렇게 쭉 눌러서 짜요. 그럼 물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이게? 그럼 물이 딱 들어가면서 요 NH3 암모니아 기체를 일부를 물에 녹여요. 물에 녹아요. 조금이. 그럼 기체가 조금 양이 줄어들면은요, 압력이 낮아져요.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 대기압이 누르니까 여기 있는 물이 쭉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서 얘가 또 물에 녹죠.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서 기체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물도 계속 쭉쭉쭉쭉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아까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이 넣어놨잖아요. 근데 암모니아가 녹으면서 암모니아 때문에 무슨 색이 돼요? 붉은색으로 변해요. 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붉은색으로 변할 거니까. 그래서 붉은색 분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요게 암모니아 분수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억,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으면 플라스크의 압력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든 게 쭉 빨리 올라간 거죠. 자,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녹아 염기성을 나타낸다. 맞아요. 선생님, 근데 왜 하필이면 암모니아 기체예요? 암모니아가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물에 녹는 용해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약염기이기 때문에 실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 날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를 써요. 그 다음에 디귿,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대신 BTB 용액을 자, BTB 용액. 자, BTB. 자, 산성, 염기성, 산성 중성이지.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무슨 색, 무슨 색? 아이고, 왜 이러냐? 노, 초, 파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여기다가 BTB 용액을 넣었으면 무슨 색이 나타나야 돼요? 파란색 분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노란색 분수 아니죠. 이건 산성이 아니잖아요. 암모니아 염기성이잖아요. 그래서 틀려요. 자, 저거 딴 건 몰라도요. 여러분들 저 BTB 용액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페놀프탈레인이야 어차피 염기에서만 붉은색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 없고요. 아, 그 다음에 노파심인데요. 지시약 중에서도 만능 지시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애가 있어요. 만능 지시약은 산성, 염기성, 중성일 때 색깔이 모두 다 다른 애들을 만능 지시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 만능 지시약은 얘죠. 노, 초, 파 색깔 다 다르죠. 그래서 BTB 용액은 만능 지시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름을. 뭐 서술형으로 물어볼 리는 없는데 예전에 뭐 중학교 때는 가끔 물어보는 것 같긴 하더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자, 거기 써보세요. 묽은 염산 위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산성.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요? 염기성이라고 쓰셔야 돼요. 아, 저는 참 몰랐는데, 저는 어차피 과학을 가리키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 산성 염기성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 환원하고 이름이 앞에 산자가 똑같다 보니까 가끔 구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산화 환원하고 산성 염기성은 다른 거예요, 지금. 알았죠? 가끔 저희 집사람들 헷갈려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같은 거야? 하고. 근데 아니야.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각각 같은 양의 마그네슘 조각을 집어넣었대요. 마그네슘 조각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금속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것도 반응성이 높은 금속이에요, 참고로. 자, 그럼 묽은 염산의 가는 묽은 염산이네요. 자, 가는 묽은 염산이고요. 뭐예요? NH3는 HCl이죠. 그 다음 여기에 금속 조각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런데 나에는 누구예요? 나에는 수산화 나트륨이네요. NaOH겠네요. 얘가 금속 조각이 있으면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자, 기억. 가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아요. 니은 가에서 음이온수가 감소한다 라고 돼 있는데 얘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H가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니까 H 플러스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든다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고요. Cl-는 변화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가에서 음이온의 수는 변화 없다가 돼야 되겠죠. 나에서는 얘는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얘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는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겠죠. 그러니까는 기억은 맞고 니은 틀렸고 딕은 틀렸으니까 기억 하나만 맞겠네 이렇게 되니까. 마스크 쓰고 말하려니까 숨 찬다 이제는. 자,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하고요. 우리는 중화 반응에서 조금 더 해야 되다 보니까 산염기를 조금 일찍 끝낼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그건 다 숙제로 좀 풀어 오셔야 됩니다. 나머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중화 반응이 어려울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